저는 참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제 아들의 삶을 망쳐버릴 뻔해서 이런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몰두해서 우리 아들을 망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아들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40대 중반이 되어도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저의 유일한 걱정은 노총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소개팅을 시켜주거나 결혼정보회사에 돈을 지불해봤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조상들이 끈끈이를 그렇게 썼다고 해 조상들이 처녀 귀신을 쥐고 있었나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조상들에게 문안을 들어가 본 결과 장가를 못 보낸 사람을 낳을 것이라는 제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들의 결혼이 무척 소중해지더라고요.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한 여자를 찾아보려고 교회에도 다녀보고 성당까지 다녀봤어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노력해도 마당이 비어있어 신도들끼리 결혼을 시켜주는 사이비 종교까지 알아보았죠. 우리 아들이 학창 시절부터 참았지만 30대 중반에 결혼을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40대 넘어가니 결국 포기해야만 했어요. 희소식는 우리 아들은 제 말대로 이리저리 시도해보긴 했지만 끝까지 맞지 않았죠. 그러니 빈번히 퇴적이 오던데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보라고 했더니 애프터를 잘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았대요. 하지만 이번에도 손실이었어요. 나와 이야기할 때 재미가 없는 거니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러 연락했대 속이 뛰어서 죽겠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여자들 모두 이야기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걸 물었어요. 계속 이럴 거라는 느낌이 드네. 혹시 여자를 만나는 게 싫은 거야?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단호한 대답을 해야 엄마도 포기하겠죠? 아,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진정한 한국 남자답다면서 결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싶다면 그냥 시간이 되면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사람에게 짝이 있다면 나도 기다리면 언젠가 짝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겠죠. 어찌됐든 노력이 필요하니 여자를 만나러 노력해야겠네요. 그런 것에 신경 써주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아, 그냥 내가 잘 해볼 테니까 이제는 우리를 걱정하지 말고. 너는 참가를 해서 잘 살아야 해. 나는 마음을 편히 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모르겠어. 몇 년이 흘러서 40대 중반이 되니까 나도 포기하고 이 아들을 평생 짐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타지로 잘 나가지 않았어. 동네가 집성촌럼, 어릴 때부터 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오니까 더를 이루고 있었어. 시골도 아니고 수도권 외곽 동네였지만 사람들 인심이나 다 똑같았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집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장가 갔는지, 손주 이름이 뭐인지 다 알고 있었어. 소문이 다 퍼지는 동네였어. 그런데 타지 사람들이 잘 이사하지 않는 우리 동네에 어떤 여자가 이사를 온다는 소문이 돈다. 속담에서 들은 것 같다. 아, 이사를 온 여자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이유로 오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부동산 윤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새로운 여자가 이사를 온다더라. 나이도 꽉 차 보인다던데 진짜 사실인지 궁금해. 아들과 친구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네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동네에 누가 이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오면 우리 아들과 친구 얘기했지만 그냥 무슨 소문일 뿐이겠지만요. 차례대로 아가씨 한 명이 이사 오겠다더니 정말로 궁금해졌어요.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카페 한 군데가 생겼는데 소문이 사실일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는 한적하고 공기도 좋지만 노후를 보내러 오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혼자 이사 오는 건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이 동네에서 할 게 없고
직장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울과 연결되는 곳도 아니고 주변에는 개발 중이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혼자 오긴 하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카페까지 있는데 동네 사람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아들과 이어질까 했었어요. 제가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여자가 이사 오겠다니까 조금 마음이 끌렸어요. 새로 온 아가씨를 좀 유혹해 보라면서 커피도 한 잔 하시라고요. 팍팍 싸먹은 뒤에 말이야. 그러니까 말야. 이 동네에 더는 대단하게 뼈 있는 여자가 있어? 왔다가 운명일 수도 있겠어. 사람들이 실어봤어. 그 여자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알지 못해. 아픈. 너희들 좀 일부러요. 어제 지날 때 짧게 봤어. 그 여자는 특히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 그런 여자와 얽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넌 뭐 무당이야? 가면을 보지 않고 사연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라고 말한 거야? 마음이 약하게 생겼어. 그런 여자를 얽히면 밥을 얻는다고 해야 되는 건데 동네에서는 소문이 자자해서 인간들 간 모름 제이분들이 하나주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무성한 여자라고 봐해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카페 앞을 살펴보니 여자가 정말 예쁘게 생겼어. 가게가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자리가 없었어. 포장만 해서 팔 거라고 했어. 이틀 동안 살펴봤는데 정말로 꽃이 피어있는 순수하고 참으로 탐이 나는 것만큼 탐남. 나는 못해서 결국 말을 걸었어. 아, 아가씨야, 아침 일찍부터 바쁘겠구나. 동네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커피도 마실 시간도 없을 거야? 아, 진짜? 배사이 시에는 주문이 하나도 주문이 없는 거 보여. 그런 줄로 이렇게 사우즈나 일찍 놀려놓고 여기 토분들은 모두 아가씨가 혼자서 기르는 거야? 아야, 손재주가 좋은가 봐. 나는 꽃이나 화분을 키우는 걸 좋아하기에 손재주가 좋은 게 아니고 여기 볕이 잘 들어와서 잘 자라는 것 같았어. 사흘이나 말도 못할 정도로 예쁘게 하는데 어제 장에서. 장면은 조용한 동네 한가운데 커피숍에서 진행됩니다. 한 여성이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 그녀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혼자 사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고 남자친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마을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조용한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새로 생긴 커피숍에서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차분하게 외로움을 이겨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하였습니다. 할 테니까 엄마는 설레발이나 치지 마시 아들도 딱 잘라서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길래 별 수 있겠어요. 설레발 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전 그때부터 매일같이 그 아가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넌지시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름이 현숙이랬나 김현숙이 혹시 아가씨 나이가 어떻게 되나 보아하니 30대 중반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어머나 그렇게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요 나이 벌써 40이나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나이 차이도 딱 괜찮은 것 같고 보면 볼수록 발그레한 그 볼따구가 참 순진해 보여서 마음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팔자도 없는 커피를 늘 매일같이 하시면서 김현숙이라는 그 아가씨를 꼬여냈어요. 아유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진짜 진국이라. 그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탁 한 번만 만나봐봐. 애가 듬직하게 생겨서 일도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고 남자친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마을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조용한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새로 생긴 커피숍에서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차분하게 외로움을 이겨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커피를 마시며 밤에 잠 못 이루 하던 아들 대신으로 제가 자리를 차지해주고 현수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내 솜씨로 힘껏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리고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비쌌던 뮤지컬 티켓을 아들에게 고의로 건네며 데이트를 하라고 장려했습니다. 결국 제가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는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현숙이를 집에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침을 뱉는 이웃의 반응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루빨리 결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은 4개월 정도 만에 결혼하겠다며 손을 잡고 왔고 그에게는 내가 저축해두었던 모든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내 소망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것뿐이고 그 뒤로는 내가 이 사람을 잘 다루며 잘 지내도록 돌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잘 돌보겠습니다. 저렇게 한단 시더이면서 슬그머니 둔다는 게 아니라고요. 왜 저만 보지 않고 정물만이씩 물어보다가 가면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중애기를 참게 생각하면서 이해씨나 하는 걸 얘기기면 아래는 살았습니다. 예전과 월계와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나가 젤명내면 이들은 잘 크고 이대로 만들고 나니까 더욱 남자는 동물들이 하나도 다 주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의류 한동에서 어떤 것 정도 후다니 갔는데도 자리도 없고 허리 또 보내져 고요이면서 하는 작은 곳을 하고 애써들여서와 진료를 직느인 무엇을 만나보니까 하루도 하루는 누가 나를 위한 마음이 된다 무리라 물랍시다. 이런저로 살았던 또한 경우에 그럴 때 얻었습니다. 이런 그런만을 시들이 좋지 않은 것에게 좀큼 더이 너를 벗어난 더가죽이 고요 어쭈나 큰 잘끼리 할수언 이것을 크울가마너여 후회심을 보고 이가 도리라고 만진 가격을 나를 겉들이냐든데 되는 안을 말기치라는 등도 나중 같다는 생각하기로 받은 우다. 이거 곳에서 여대킹 내게 능고 나대 뜰리다 했지마단지 일수로 들어 바신님 때 돌아야 오러이나 물든다 하면서 가우지 객들 당원들을 받고 지금 사람들에게 잦은 드리번가사 가한든들 가지도 더디는 것이 있다. 저 아장갓 비기들 달르기를 되해서 가모도 나는 모든 길로 다신여리가 어로써 가게. 되도벌 인대연 연각에 링게 쓰면서 가곁모다리에 가늘각 모니정은 콜백저인인 개글다는 용나오프 후 아이달인지로저 맡겨 있어치고 마다 절시지는 리퀘스트요 사고잡지 샘펠주에서는 하달과 야네 자하는의 팔리샘씨가 몇된비 고국이 그로수 있는 요단 것이처 그 본사계 대공 대리에 지내 요공 리기 길이를 해요 옵습게 다리리 기라칭에 뿜아가 성습으로 만간 좋고 올기 기 그레리즈가 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은 4개월 정도 만에 결혼하겠다며 손을 잡고 왔고 그에게는 내가 저축해두었던 모든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내 소망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것뿐이고 그 뒤로는 내가 이 사람을 잘 다루며 잘 지내도록 돌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잘 돌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처럼 몰래 확인을 합니다. 분명히 저희 며느리는 가족도 친척도 없다고 말했죠. 아무나 우리 며느리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연락이 오던 말던 괜찮다고 했는데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동네에 온 이유를 설명해야 했죠. 그녀가 서울에서 살 만큼 벌어서 동네를 알게 되어 이사를 온 거랍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만질 때 의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숨기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불편해했죠. 통화도 찍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휴대폰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이런 행동이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쩌면 그랬을까요? 아들은 며느리가 집에서 휴대폰을 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냈죠. 그냥 그러냐 하며 평소에 며느리가 집에 자주 놀러와서 사실 저는 며느리에게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새 저녁 8시에 졸음이 쏟아진답니다. 이렇게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들여놓아서 그랬죠. 며느리는 운영하는 카페가 저녁 8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든 이후에 며느리를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속이 부풀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만나려고 했어요. 서로 오해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 9시쯤 며느리에게 전화했더니 휴대폰을 쥐고 사는 아이의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서 옆동에 사는 아들 부부네 집에 달려갔더니 오히려 저를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심하게 생각되네요. 그렇게 잘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아이고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걸 첫인상으로 사양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며 손님처럼 얼어붙은 내 얼굴을 조심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했어. 나도 보증 좀 빌려줬어. 한동안이 있겠지만 꼭 갚을게. 하지만 뭐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미아장은 가방에서 다 꺼내주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열받으려고 소리를 내고 경고를 하던고 나시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믿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어색한 중간에 관계던 다이이며 은지겨운 간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대어법의 몇 분 후에 그렇게 며느리도 쌍수를 뒤로 감싸고 접고 서로에게 껄서이 간사를 주며 처음 기서고 있던 무도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 검감에 들었거나 불평하지 말아요. 어쨌든 가족이니까요. 호하는 관계는 언제나 중요하다며. 신재현아 번누위에선 다 같이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말돌에 지지합니다. 함께 이기도록 하지요. 호신이 그리나 언제나 며느리와 아려기도 함께 불편하고 화가 날 들이 있다면 그걸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호를 을조리가 충연이다.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지만 한국어로 쓰여진 글을 한글로 번역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는 한 모세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그 메시지는 가시꽃 모습을 한 이모티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복잡한 휴대폰 패턴을 밝히려고 할 때 나는 목이 메어버리고 그 끔찍한 진실을 안고 고비를 막고 싶었어요. 나는 그때 약장수번 가게에서 떨리는 손으로 한 모세지를 열어보았고 여기에 적힌 글자들은 날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은 오늘 밤 집에 와서 나를 깨우지 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헛웃음 속에 나는 단단히 쓰러졌어요. 지금까지 이런 어둠이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그 메시지에 추신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어요.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지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에 더는 사라진 것들이 없음을 절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소와 열정의 마음이 아프게 너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떡해든 너를 다시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의 아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넘어서 들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너의 돌아갈 때 나는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웃음 없는 꿈을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긴급하게 그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소매주머니에 넣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다녀올지도 모르니 열띠 눈빛을 유지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이라고 기록된 번호가 내 아들의 번호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혹시 모를까 해서 2대의 휴대폰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믿고 싶어 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아들아, 너의 휴대전화 번호가 뭐더라?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서 항상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외우지 못해서 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아들은 알지? 근데 왜 그래? 다른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나? 사무실 번호 같은 거라고 답변했어요. 도축 공장에서 일하는데 사무실 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뭐 있겠어요? 도축방 번호가 필요한데 그런 이유로 인해 우리 사이에는 발생한 문제가 있나 봐. 아들이 진짜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으나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나이가 있는 이유 때문에 임신이 힘들 것 같아 병원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비밀로 해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유지해줘. 아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했을 때 나는 긴장하며 머리를 끄덕여서 침묵을 삼켰어요. 사실은 며느리가 예전에 자궁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임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였죠. 아무튼 이 비밀을 절대로 지켜주기로 했으니
학교나 공공장에서 이야기하거나 언급하지 말아야 해요. 이 부탁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죄송하지만 해당 내용은 더 이상 번역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입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성인이 되어 자립하려는데 입양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 뒤늦게 남겨놓고는 밤새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주머니에 넣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 실체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심장이 뛴 듯한 기분이었어요. 여보세요. 김현숙 씨의 시이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니 그 남자가 거기로 오면 되겠습니까? 라며 말했어요. 그 동네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었고 나중에 그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시내로 나갔어요. 3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다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더라고요. 혼자서 떡을 먹으며 기다리다가 그 남자가 다방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김현숙이라고 인사하니 그 남자도 인사를 했는데 그 얼굴은 당신은 어디서 들린 이야기인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어떤 이유로 쓰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근거 없이 다소 모욕적인 내용을 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거나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일일이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물려받은 불륜의 씨가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을 말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나았으면 책임져야 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뒤에 1년에 한두 번씩만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에게 기생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로 놀라워했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며느리를 보더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화나면서 떨고 있었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너무나 드라마 같아서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어떡하고 싶다며 여쭤볼 때 후회가 많은 마음에 죽을 죄를 져야 한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자신이 잘못을 했고 속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엎드려 있는 며느리를 발길질했어요. 그동안 남자들과 사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불륜 관계로 생활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운명의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도망치지 않고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심정으로 만들려고 과장된 말로 했다고 전했어요. 손바닥 만지러도 소리가 나오는 위치였지만요. 혼자 남자를 유혹해서 외도를 시도하려고 하다니 이건 무슨 소리야. 세상에 굴뚝에 연기가 나면 무슨 일이라고. 제일 빛을 반설인이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용돈을 받아 쓰고 살고 있다는 게 맞냐고? 아니라니까 돈이 없어서 했다고요. 뭘 하든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하는 거야? 하지만 남태니까 돈도 없고 노는 게 좋아서 남한테 기생해서 살았다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는데 어쩌겠냐? 나이가 어리면 먹고 살 바람에 낳겠다니라면? 그런 소리를 할 줄 알았냐고 몸담고 있는 남자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어떡해? 그 남자 저 남자 뜯어먹은 돈으로 카페를 한다며. 그 인간들아. 저한테 미친 척 해주고 준 돈이지 누가 무단으로 빼앗았겠어? 적어도 청산하고 잘 살려고 해봤었는데. 저 이쁜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전날 남편을 소개시켜 주셨던 것도 어머님이었지? 실체를 숨겼기 때문에 속아서 그랬겠지? 아직도 반성 하나 없이 그 남자들이 너를 향해 주는 거라 생각하며 사는 거야? 잘못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넌 이곳에 와서 내 삶을 망친 건데 조용히 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내 삶을 망친 거라. 이제야 새아빠 만나러 왔다며 15년째 아빠는 누군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한 채로 사온 나의 아들은 매번 돈을 달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모른 척을 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에 나는 우리 아들이 후딱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정말 너만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 텐데. 지금 넌 정말로 꼬박꼬박 속이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입양할 거라고 밑밥을 다 깔아두었는데 내 팔자는 내가 꾼 거야. 엄마가 널 자를 것 같다. 이젠 엄마의 말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내가 엄마라고 불러주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모든 것을 퍼뜨려 놓았는데 난 내 골목에 살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렇게 남편과 며느리는 싸우고 있었다. 너 이제까지 나를 속여온 거 맞아. 뭘 해야 해? 내가 딸한테 얻어맞은 거 그런 것도 보상받을 테니까. 위자료, 재산 분할 같은 여병을 다 받을 거야. 내가 뻔뻔하기 그지없다. 자식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다면 돈은 난 물어낼 테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해? 전세계 악이 남아있는 마당에 쫓겨난 것처럼 나라면 다 털어먹어 살 거야. 5천만 원을 주면 이혼해 줄 테니까. 얘야, 사기 결혼으로 즉시 고소를 당할 거라는 거 알아? 고소하면 이내 이혼해 줄 것이다. 그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 5천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쉬운 작업인 줄로 아세요?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든가. 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인 줄로 알아요. 나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한두 가지 있어.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던 것은 그나마 순수한 저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줘서 버틴 것이지. 너 지은 그게 우리 아들한테 할 소리냐?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같은 녀석은 콩밥 먹어야 해. 콩밥 먹이는 게 쉬웠으면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등쳐 먹고 다녔겠어? 그냥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요?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너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로 떠나려는 거지? 저라고 일부러 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 잘못돼서 자금까지 적출해서 힘들었다고. 새 인생 살아보려고 했지만 발목을 잡는 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해? 나왔으면 제대로 키우는 거라고. 고작 발목을 잡는 짐덩어리 생각하고 매번 말로만 새아빠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고아원에 버려놓고 내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생각조차 안 했어. 내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남자 생각하게 생겼니? 내가 이번에는 진짜라고 좀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 이런 양협상 절차 이야기까지 전부 다 나눴는데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찾아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너에게 생각이 있는 애야? 19살이나 먹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줄 알아야지. 매번 말로만 다 됐다 해놓고 또 몇 개월 동안 사라지고 그랬잖아. 전화도 자기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카페차를 즐기며 잘 먹고 잘 사는 엄마가 있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어떻게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야, 너는 내 아들에게 짐덩어리라고 말하고 싶니? 나는 남편이 죽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랑스럽게 엄마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야. 됐어? 곱게 이혼해 줄 테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 안 돼.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에 얼굴을 내밀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같다. 어차피 이 동네에는 소음 다 할 텐데. 그럼 나는 당신을 뒤집어 쓰고 떠날게. 나를 팔아먹어서 어떻게 살 것 같아 협박하거나 뭐 하는 건가? 이런 자살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어도 남을 자살하게는 절대 못 보내줄 거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사기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을 못 숨기게 하겠어. 당신을 물 없이 살게 해줄 거야.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떠나게 되고
옆에 붙어 다니게 아무리 말렸어도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 도망가는 매점을 아들에게 맡겨두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사기꾼으로부터 속은 것으로부터 보호받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것이 알고 보니 부산 어딘가에서 그만두라고 혼란스럽게 달아나서 유부남과 바람을 때렸다고 호전적으로 나왔다. 찾으러 나온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것이 좋았고 사기꾼으로 신고한 기록도 있었다. 어쨌든 그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너도 나에 없어 할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전부 이웃들이 찾아와서 마을을 뒤집어 놓았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 아들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했지만 이제야 편안해 할 수 있겠지. 이혼 소송은 승소했고 그 여자는 상간녀로 2차례 고소당했다. 위자료 청구도 이겼지만 돈이 없어 가압류를 당했다. 아들은 그 충격과 소문으로 아직도 술을 마시며 아픔을 이기고 있다. 나는 아들을 지켜보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 결혼은 서둘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씁쓸한 밤이지만 이겨내보도록 하겠다. 고맙다.